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계열 2학번 송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2학번 강보림입니다. 현석학우님 혹시 어떻게 약대를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의료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싶었고 의료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학과를 찾던 중 약학대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림 학우분은 어떻게 피아노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그냥 피아노를 치는 것이 좋아서 처음엔 전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것이 너무 즐겁고 다른 사람들과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즐거워서 피아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활동 중 동아리, 봉사, 독서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입시에서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약대의 면접, 음대의 실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입을 준비하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았으니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시라면 잘 들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생기부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음악과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과 수시의 경우에는 입시에서 실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보고 전략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많이 채워놓을수록 좋겠지만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생기부 채운다고 시간을 다 써버려서 실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입시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봤던 서울대 수시의 경우에는 생기부와 더불어 자소서까지 봤기 때문에 저는 비교과 활동에도 꽤 신경을 썼던 편입니다. 예체능, 특히 음악과를 지망하는 경우는 생기부를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와 그것에 대해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다수의 학생들과는 달리 이미 자신의 전공과 관심 분야가 어느 정도 틀에 정해져 있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와 자소서에선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등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아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전형이기에 3년 내내 동아리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2, 3학년 모두 화학생명과학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독창적인 실험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독창적인 실험이랑 지루하고 뻔한 실험 대신 교과 수업에서 배운 정보와 탐구활동 시간에 조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학생들과는 차별화되는 저만의 장점으로 부각되어 1차 서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분야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보다 잘 알 수 있게 되어 진로를 정하는 것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당뇨병 치료를 매우 새롭게 접근하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이 화학과 생명과학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좋아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약학대학을 진로로 결정하는 것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생기부 준비를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방법대로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찬 생기부와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하는 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동아리는 자신이 관심 있거나 조금 더 실력을 늘리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2학년과 3학년 때 시창청음 동아리를 만들어서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시창청음 수업 시간에 어렵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친구들도 그 부분이 어렵다고 말한 것이 동아리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매주 동아리원들끼리 모여 문제를 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서로 시창청음을 잘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하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자기소개서에 리더십과 협동 능력을 어필했습니다. 동아리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이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간혹 봉사를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한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심사나 인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이고
입시를 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봉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어린이를 위한 연주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이긴 했지만 공연 기획부터 연주까지 봉사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드러내기입니다. 앞에서 보리마구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간혹 봉사 시간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는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존재하고 그 이유에 따라 봉사활동을 한다면 단순히 시간만 채울 때보다 훨씬 가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이 많이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생각하며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보다 의미 있고 알차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인 독서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봉사와 마찬가지로 독서는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왜 그 책을 읽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령 교과 수업 시간에 궁금한 점이 있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책을 읽었다. 어떠한 탐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었다.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탐구활동을 진행하면 그 활동에 대한 책을 꼭 2권 이상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독서 분야가 꼭 그 탐구와 같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 탐구활동 중 수학적 개념이 쓰인다면 수학과 관련된 도서를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서로 다른 학문을 넘나들며 탐구하는 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문제 해결 시 한 가지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탐구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독서를 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우선 독서는 음악과 관련된 책과 타 분야 책의 비율을 반반 정도로 기입했습니다. 자소서에도 제게 음악적으로 도움을 준 책과 다른 분야의 책을 각각 하나씩 작성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추천 도서를 읽고 기입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관심 가는 책들을 읽고 인상 깊었던 책을 정리해 놓는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저에게 의미 있는 책을 찾는 것이 더 시간과 마음의 여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읽는다고 해서 읽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책을 읽고 그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의 경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였기에 1차 서류 통과 후 2차 면접이 존재하였습니다. 심층 면접이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교수님 앞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답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접근하였는지가 중요한 면접이었습니다. 이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수능 50일 전부터 매일 주말마다 3시간씩 수리 논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논술 전형은 일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면접만을 위해 일주일에 3시간씩 투자하였습니다. 그 뒤 수능 다음날 1차 합격을 확인하자마자 기숙학원에서 집중적인 모의 면접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틀 뒤부터 다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정말 실제와 같은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제 면접에 대한 불안감을 매우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수리 논술로 갖추었던 논리성을 명확히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면접장의 입장에서도 정말 친숙한 분위기 속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고 최초합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보통 한 차례 선발된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 끗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남들보다 약간의 노력을 더하는 것이 면접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실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실기, 예체능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기 준비를 했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입시곡이 나오기 전까지는 치고 싶은 곡과 부족한 부분, 예를 들자면 쳐본 적이 없는 작곡가의 곡 등,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곡을 연습했습니다.
내신, 수능 공부와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연습했습니다. 7월 말 입시곡이 나온 시점부터는 일단 악보를 빨리 보고 손에 익히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연습했었습니다. 연습은 양보다 질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악보 보는 것은 아무래도 연습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적 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보를 다 보고 손에 어느 정도 붙어서 원템포 비슷하게 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양보다 질의 문제입니다. 한번 연습할 때 집중해서 내 소리를 듣고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자고 잘 먹으며 체력 관리도 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입시곡 음원을 틀어놓고 쪽잠을 자거나 잠시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는 방식으로 리프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시 후반 즈음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 입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연주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입시 당일 장소가 어떨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소리와 울림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아노의 경우는 연주하는 악기조차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장소와 피아노에서 내 소리를 듣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절해서 쳐야겠다고 생각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체능 입시는 공부와 실기 모두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시간 분배와 멘탈 관리 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드린 조언들을 참고해서 입시 준비를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부부터 면접, 시일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알찬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의 대입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